그래서 이제 로짓 계층에서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 그렇게 1차원 벡터로 바꿔진 그런 그 변수들을 나타내는 텐스하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나타내는 그 텐스하고 이제 곱해 가지고 이제 선형 회귀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y는 xw 더하기 b 절편까지. 그런데 이 중간에 히든 레이어에서 만들어진 중간 노드의 개수가 1024개로 우리가 이제 정했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자 하는 그 숫자의 종류가 0부터 9까지 해서 이제 10가지이기 때문에 그 웨이트의 차원은 행이 1024고 열이 10개인 그런 이제 2차원 매트릭스를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편은 10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 노드에 들어가는 그 0부터 9까지의 10개의 노드별 이제 분류 당첨 비율을 이제 그 아즈라고 그랬죠. 당첨 비율, 그렇죠. 당첨 비율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그것을 확률로 이렇게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분류 유형별 확률로 뭐 계산이라기보다는 확률로 이제 변환이라는 말이 더 낫겠네요. 그래서 아즈가 계산됐으면 그 아즈로부터 당첨 비율로부터 확률 합이 1이 되도록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그 바꿔주는 함수가 이 소프트맥스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이제 그 확률로 바꿔주면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가 나타내는 그 값을 나타내는 그 확률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3이면 3의 위치에만 1이 표시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0으로 표시가 되겠죠. 0은 0이고 1은 0이고 2는 0이고 3은 1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 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핫 인코딩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y 값하고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각각의 숫자에 대한 그 현재 이미지가 그 숫자에 해당될 확률 y estimated, 그러니까 그 확률하고를 크로스 엔트리피를 계산을 해서 그 두 개가 얼마나 서로 틀리느냐 를 나타내는 이제 비용 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함수가 계산이 되고 나면 이 비용 함수를 이제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훈련이 다 되고 나면 그걸 이제 우리가 그 훈련된 모델을 갖고 테스트 데이터에 한번 적용해 봐서 얼마나 정확하냐.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그 프로그램의 그 중요한 그 소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아나콘다에서 직접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개발해 놓은 이제 프로그램을 불려서 리스타트가 아니라 커널을 다 클리어를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뭐 numPy는 이번에는 불려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뭐 습관적으로 불려드린 거고, 매플랏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불려드리고, import tensorflow를 이제 tensorflow를 임포트를 하고, 그 변수명을 tf로 해서 이제 임포트를 하면 tensorflow가 이렇게 임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된 텐서플로우의 버전을 한번 보면은 텐서플로우 1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텐서플로우 1이라는 걸 그냥 확인을 하고요. 만약 텐서플로우 2가 되면 또 이제 다른 2에 적합한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부하는 콘보루션 신경망은 이제 텐서플로우 1을 위한 이제 콘보루션 신경망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1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불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제 읽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그 Y 데이터를 이제 원핫 인코딩 된 형태로 이제 읽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X 데이터 784개의 그런 그 셀에 대한 이제 숫자 값이 다 들어가 있는데, Y 데이터는 이게 3이다 그러면 3이 아니라 0부터 9까지의 10개의 그 값이 0과 1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읽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읽어 드린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위한 그 이미지 데이터가 train.image고, 그 이미지가 무슨 숫자를 나타내느냐는 것을 표시한 게 train.label입니다.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가 test.image와 test.label이니까 이렇게 이제 읽어드리고 난 뒤 트레인에 있어서 첫 번째 데이터가 0이죠. 그럼 첫 번째 데이터가 이미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이렇게 0과 그 다음에 0은 이제 흰 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0.99 이 숫자는 이제 이게 얼마나 검으냐 그 셀이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게 무슨 숫자를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리쉐이프를 해가지고 이 트레인 데이터를 행과 열이 28, 28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샘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치 사이즈는 샘플의 개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샘플의 개수는 알아서 맞춰서 넣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플랏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네요.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plot.imageShow, imageShow를 해서 맨 첫 번째 이 이미지 데이터의 모양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죠? 3인가요? 7인가요? 7 같기도 하고 3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라벨이 뭔가를 이제 보면은 7이네요. 7, 8, 9. 서양 애들은 그 7이라는 숫자를 쓸 때 이렇게 쓰지를 않고 7 이렇게 하고 난 뒤 이제 남이 못 알아볼까봐 이렇게 해서 이게 7이다. 기억이 아니고 숫자 7이다. 뭐 이렇게 써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한번 하면 테스트 데이터의 두 번째 테스트 데이터는 이거는 2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001 하면 이제 원핫 인코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인코딩 하는 방법을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을 해서 단층 신경망이나 다층 신경망으로서 그 분류 모형을 개발할 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한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이제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데이터를 살펴봤으면 그 X 데이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라벨 Y 데이터를 읽어드릴 변수를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그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차원은 X 데이터는 이제 1차원 벡터인데 그 각각의 그 이미지가 행이 28개고 열이 28개인 이미지가 이제 1차원 벡터로 표시됐으니까 28 곱하기 28은 784.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지금 샘플의 개수죠. 샘플의 개수는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난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Y 데이터도 Y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는 읽어드리는 이제 노드를 인공 뉴런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콘볼루션 인공신경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X 이미지를 2차원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텐서는 이제 EX 여기서 읽어드린 이 노드가 나타내는 텐서를 그 다음에 모양은 28로 바꾸고 채널은 하나니까 흑백이니까 채널은 하나고 마이너스 1은 난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그 텐서에 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그 셀을 다 곱해 가지고 맞게 이에 적합하도록 1차원 의 개수를 이제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적합하도록 이제 배치 샘플의 개수를 정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784가 28 곱하기 28이니까 이게 배치 샘플의 개수를 그냥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를 이제 우리가 정해주고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는 여기 있는 것처럼 행도 커널 사이즈고 열도 커널 사이즈면 이제 그 필터의 그 매트릭스는 어떻게 됩니까? 매트릭스는 행도 5고 이렇게 해서 행이 5고 열이 5인 그런 매트릭스가 되도록 우리가 커널 매트릭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콘볼루션을 하기 위한 콘볼루션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필터를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필터를 이제 초기화를 하죠. 초기화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초기화를 할 때는 그 전에 이제 회귀 모형이나 분류를 할 때 제로 값들을 많이 부여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 자료에 좀 있다가 이제 이 실습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콘볼루션을 하려면 그 필터를 해당되는 그 원래 이미지 매트릭스에 곱하잖아요. 그런데 필터의 초기 값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으면 곱한 값이 다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케이티드 노말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필터를 요만한 이런 사이즈의 필터를 만드는데 이 필터를 몇 개 만드는 거죠? 32개를 만들어서 이 인풋 채널 한 개에 대해서 32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아웃풋 이미지 이 매트릭스는 몇 개가 되겠죠? 아웃풋은 3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이미지에다가 이 필터를 이제 곱하는데 여기는 그냥 행렬로 텐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텐스로 표시되어 있지만 텐스는 사실은 5 곱하기 5 매트릭스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32개가 있는 거죠. 3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행과 열은 이제 한 개씩 옮겨가면서 그 필터를 적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적용하면 만들어진 컨보루션 된 그 이미지 매트릭스를 활성화하는 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를 써서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면 그 결과 활성화된 결과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된 결과 이미지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그 결과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맥스 풀링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을 하는 행과 열의 사이즈는 2x2 서브 매트릭스의 셀, 그러니까 행의 셀 2개하고 열의 셀 2개, 셀 4개 중에서 가장 최대값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행을 옮길 때는 행을 2개 옮기고 열을 2개 옮겨서 서로 겹쳐지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 패딩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0이라는 값을 패딩을 해서 맥스 풀링을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스 풀링이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동일한 형태의 컨보루션 작업, 그러니까 컨보루션 필터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실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 32개는 입력되는 인풋 채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 채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미지 매트릭스가 있죠. 이미지 매트릭스가 있는데 같은 이미지 매트릭스를 그 특징에 따라서 몇 개의 특징으로 이제 나누어서 표현하냐 그러면 32개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 필터는 몇 개냐 그러면 64개의 필터를 이제 다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의 개수는 이게 필터의 수가 이제 64개를 32개에서 64개를 적용하면 만들어지는 이미지 매트릭스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6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64개.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이제 채널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터의 사이즈는 우리가 이미 정한 행의 수가 5개고 열의 수가 5개인 5x5 매트릭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필터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매트릭스를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필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컨보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풀링을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 매트릭스, 결과 이미지 매트릭스
대해서 이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를 적용할 때는 행과 열을 움직이는 거는 행도 하나씩 움직이고 열도 하나씩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이제 하고요. 그 컨볼루션이 돼서 만들어진 그 이미지 매트릭스들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하고요. 맥스 풀링은 동일하게 행도 2개고 열도 2개인 그 서본 매트릭스, 그러니까 4개의 셀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아내는 맥스 풀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2번의 컨볼루션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컨볼루션 그 다음에 맥스 풀링, 컨볼루션, 맥스 풀링 이렇게 이제 2번의 컨볼루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것을 이제 그 2차원 이미지 매트릭스가 아니라 1차원 변수들의 벡터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리쉐이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풀링한 그 결과값, 결과 이미지 매트릭스를 변수는 처음에 24개였고 처음에 28이었고 28이었는데 그것을 2번을 했죠. 2x2로 2번 풀링을 했거든요. 그럼 한 번 풀링할 때마다 행과 열이 반씩 줄어드니까 이게 14x14가 되고 그 다음에는 7x7이 된 겁니다. 7x7이 됐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이미지가 몇 개의 특성으로 표시가 되느냐 그러면 64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채널, 그러니까 필터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변수는 몇 개가 되느냐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64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치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1차원 변수들로 이제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환을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변환된 이 텐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히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회귀 변환을 하는 거죠. 선형 회귀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회귀 변환식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잘 아는 y 이꼬르 xw 더하기 b. 그래서 w가 가중치를 나타내고 b가 절편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변환된 이렇게 7 곱하기 7에다가 채널이 64개니까 그 맥스 풀링이 끝나고 난 뒤 이 변수들이 중간 레이어는 변수가 몇 개, 노드가 몇 개 있냐면 1024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노드가 몇 개 있냐 그러면 우리가 분류를 하니까 0부터 9까지 1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1차적인 지금 이 단계를 이제 해주기 위한 가중치하고 절편을 초기화를 하고요. 가중치와 절편이 초기화가 됐으면 매트릭스 연산 y는 xw 더하기 b 매트릭스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를 하면은 이 노드 1024개 노드의 활성화 값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실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10개의 분류 노드로 분류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기식을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로지스틱 회계식을 작성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가중치와 절편을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근데 가중치는 여기 1024개의 노드로부터 이제 여기는 이제 노드가 1024개가 있는 거죠. 인공 뉴런들이 인공 신경세포들이. 근데 여기는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있으니까 행이 1024고 열이 10개인 가중치 매트릭스를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절편은 이제 10개가 필요하죠. 10개를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회기식을 이제 실행을 해서 이 각각의 노드의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노드의 값이 계산이 됐으면 그 값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확률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0개의 값을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노드의 값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데 우리가 예측 모형이 그렇게 정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확률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이 계산이 되고 나면 그 확률 값들 중에서 행은 이제 배치 사이즈, 샘플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열이 그 0부터 9까지의 그 분류 노드를 나타내니까 그 열 중에서 가장 최대 값을 이제 찾아내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뭘 나타낸다. 그러니까 0을 나타낼 때는 0이 나오고 1을 나타낼 때는 1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로지스틱 이 회기 모형을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각 노드에 대한 확률 값이 예측이 됐으면 그게 원래 이제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시되고 있는 확률, 그러니까 해당되는 숫자는 확률이 1이고 아닌 거는 0이죠. 그거하고 사이에 크로스 엔트리피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크로스 엔트리피를 계산을 해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한 게 전체 샘플에 대한 비용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파라메타들을 실행을 하고요. 전체 한 3000회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치 사이즈라는 건 뭐냐 그러면 X 샘플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모르면 몰라도 몇만 개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학습할 때 그 몇만 개를 다 합성하는 것보다는 배치 그 안에서 일부만 꺼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배치 사이즈를 뭐 128 하면 128개만 샘플링을 해서 이제 한 배치를 돌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돌려서 학습한 거나 아니면 전체 트레인 학습을 위한 전체 데이터 몇만 개의 데이터를 다 한 거나 효과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결과를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텝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률, 그러니까 한번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배치죠. 하나의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난데, 그 다음에 비용 함수를 이제 코스트를 계산을 해서 그걸 어느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뭐 필터를 나타내는 그 매트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형 그 회귀 관계를 나타내는 가중치나 절편 값들을 이제 변환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변환시키는 비율을 우리가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CNN에서는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일반적인 회귀식이나 뭐 로지스틱 분류 모형 같은 거 할 때는 0.01, 뭐 0.001 했는데 여기서는 0.0001 굉장히 작은 값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뭐 꼭 0.0001일 필요는 없죠. 뭐 0.0002도 되고 3도 되고 뭐 됩니다만은 굉장히 작은 값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 파라메타들을 이제 정해주고 그게 정해졌으면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 학습률을 적용한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할 때 학습 기준은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만들고 세션의 초기화 변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초기화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세션을 이제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행을 위한 실행 과정은 보면 그 학습 횟수 최대 학습 횟수를 이제 레인지로 정하면 이제 0부터 쭉 해서 숫자로는 뭐 이 값이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레인지로 하면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최대 값은 0부터 시작했으니까 트레이닝 에포크 빼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 동안 그 스텝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mlist train next batc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mlist train에서 그냥 x train하고 그 y train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저 위에서 트레인 학습 데이터를 x 트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 트레인을 적용시켜도 되고 y는 y 트레인을 적용시켜서 트레인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시켜도 되는데 이게 샘플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그걸 다 하지 않고 그 중에서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넥스트 배치하면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한 번에 가지고 왔을 때 그 우리가 사용할 그 배치 사이즈가 얼마로 우리가 정했었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28이죠. 128로 정했으니까 128개의 데이터에 대한 그 X 데이터하고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X 이미지에 대한 건 X 데이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라벨은 Y 데이터로 이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플레이스 홀드에다가 피딩을 하는 거죠.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를 X하고 Y라는 그 노드에다가 이제 피딩을 해서 이제 모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이제 그 위에서 정해놓은 이 모델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모델이 실행이 되고요. 그 모델이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Y estimated 중에서 그 최대값 그
열의 최대값, 지금 열의 개수가 0부터 9죠. 0부터 9기 때문에 0부터 9기 때문에 이제 그 최대값을 나타내는 그 인수 그 첨자를 아규먼트를 첨자를 찾아오면 해당되는 이미지가 무슨 숫자를 나타내느냐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하고 실제 Y의 그 원핫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것에 그 칼륨의 최대값 하면 이제 이게 원래 그 라벨을 그 이미지의 라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그 라벨하고 같으냐 해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true하고 false가 쫙 나타내는 그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샘플 사이즈만큼.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있으면 그 샘플 사이즈만큼 같으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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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뭐 false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true 값을 뭘로 바꿔요? 숫자로 바꾸면 true는 1로 바뀌고 false는 0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이제 accurac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28개의 샘플에 대해서 했는데 128개가 다 true더라. 그러면 128을 더해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100번 단위로 프린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난 단계를 이제 한번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 프린팅을 하고 그 프린팅이 다 됐으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정확도가 낮죠. 0.13. 그런데 이제 컨보루셔널 신경망은 시간이 좀 연산이 오래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컨보루션도 해야 되고 풀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히든 레이어로 그 선행 변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짓 그 분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스텝을 실행하는데 계산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은 뭐 그런 대로 잘 올라가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아주 우수하게 잘 됐죠. 그래서 학습이 그냥 거의 뭐 보면은 거의 1에 가깝게 학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한 분류 모형보다도 굉장히 더 우수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도 뭐 한 0.99, 1.0 나왔습니다만은 테스트 데이터도 0.9856 아주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했으면 이제 거의 뭐 했는데 거의 1에 가깝지만 실제 어느 부분이 뭐 얼마만큼 틀렸는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왔는지 그걸 이제 좀 보려고 그러면 텐스플로우에서 그 이제 실행된 그 변수들 중에서 y estimated 되는 값을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Y estimated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Y estimated는 그 10개의 노드 중에서 노드의 확률을 다 나타내는 거죠. 그 중에서 guess는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그 숫자가 0, 1, 2, 3, 4 0이냐 1이냐 2냐를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걸 출력해 봐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한 Y estimated 하고 그게 이제 지금 Y out이라는 그 매트릭스로 이제 출력이 됐죠. 그거 하고 Y 테스트를 이제 한번 찍어 봐 가지고 그걸 뭐 엑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서로 같은지 틀린지 아니면 어느 숫자에서 뭐 틀렸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끝에서 100개만 이제 한번 눈으로 이렇게 뭐 확인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한 간단한 작업이 요 뒤에 있는 이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서 처음에 있는 게 7210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면 이제 아웃은 보면 여기 쭉 보면 7이 이제 1이고 나머지는 거의 0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9.9999. 근데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제 어려우니까 개수를 해서 보면 이제 이게 어느 쪽 몇 번째가 제일 이제 값이 크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보면 맨 위에 72104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 칸이 달려서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들을 이제 엑셀에다가 복사를 해서 각각의 그 행에다 붙여넣기를 해서 옆으로 비교해 보면 굉장히 훨씬 쉽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설명한 콘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한 그 이미지 인식 이제 프로그램을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한 콘볼루션 신경망을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CNN 콘볼루션 신경망 모델링의 이제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모델링 파라메타들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0.0001이라고 했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앞에서 뭐 회기 모형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개발할 때는 학습률을 0.1, 0.01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했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어떤 그 학습률에서는 학습이 굉장히 잘 되고 어떤 데서는 학습이 전혀 되질 않고 그 다음에 그 가중치 매트릭스 내지는 그 필터들이죠. 커널 매트릭스 또는 커널 이나 가중치 매트릭스의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그 결과가 굉장히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히든 레이어에 있는 그 덴스 레이어의 노드 수를 우리가 1024를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또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또 학습이 굉장히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 인자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있어서 어느 게 최적인지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서 인공신경망 레이어를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훨씬 쉽게 콘볼루션 신경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볼루션 신경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차제에 우리 교과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훨씬 쉽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인공신경망 레이어를 이제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아주 쉽게 구현해주는 함수를 사용한 CNN 모형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